안녕하세요. 힘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리포트는 참 많습니다. 매일 한 5, 60개 나오고요. 근데 그 리포트 중에서 보배가 있어요. 수많은 리포트 중에서 진짜 보배를 골라서 핵심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나온 큐레이터 김장렬이 앞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더 자주 뵙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지원법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이건 대만이건 간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언제든지 원할 때 안보상 이유로 공장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보 문제에 직결되고요.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 상당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익을 냈을 경우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도 있다. 이것도 회계 이슈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조금의 효과를 낮추는 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기술 안보 측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든지 우리가 협상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만약에 반도체 이슈에 있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공급이 약간 부족하거나 또는 지금 공급 초과가 엄청나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적자의 폭이 많이 낮아지는 의외의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래서 기술 노출 가능성이 많다. 정보 공개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 보조금의 몇십 프로 이것도 확정도 안 됐어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삼성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장을 짓기로 170억 불 21조를 들어서 25년대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안보 문제, 돈에 대한 계산 문제 봤을 때는 투자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비메모리인데 메모리하고 또는 비메모리에서도 저가 중심으로 프로덕트 믹스를 좀 변화시켜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삼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빠르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4월 말에 있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어떠한 포지셔닝이 정확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요 미국 반도체 지원에서 미국에 대한 이슈 말고 기본적으로 중국 공장이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 공장을 향후 10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이른바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출구 전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출구 전략도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이슈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삼성하이닉스한테는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방을 계속 간다기보다는 주가가 반등해서 좀 상승세로 반전하려는 그 타이밍이나 그 정도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의외의 공급이 초과 현상이 완화되는 것은 연말 내년 초 정도에 가능한데 이거는 중국 공장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진짜 여의치 않게 되면은 의외로 공급이 빨리 줄 수 있거든요. 왜? 중국의 임팩트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임팩트에서 최소한 한 2%, 3%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타깝게도 소부장 업체는 투자 심리는 대체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를 접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조금 늦추거나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첫 번째 거는 저스템입니다. 사실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 리포트는 지난 2월 28일 날 3월 초에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사 자체는 매우 재미있는 회사이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차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시총은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라서 92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에서 웨이퍼를 싸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웨이퍼는 사실 습도라든지 게 취약하거든요. 습도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웨이퍼의 수율 자체의 로스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질소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이른바 N2가 질소가스인데
N2 펄지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N2 펄지 LPO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웨이퍼의 습도를 유지하는 시스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포캐스트가 사실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했는데요. 작년에 한 550억, 매출 영업이익률 16%인데 2023년 올해 매출을 한 40% 증가하는 것 같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과하게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수치는 이제 업데이트가 덜 된 것 같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은 방향성은 좋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번 달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회사의 비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반도체가 변동 안 좋은데 소비자가 안 좋은데 이런 회사는 왜 보느냐? 아까 그 N2 펄지가 그 습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 습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장비 시스템이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의 흔히 얘기하는 채용률이 50%가 안 돼요.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50%를 더 이 그 질소 가스를 통해서 이젠 그 웨이퍼의 수위를 좀 보존하는 그런 비중의 확대가 남아 있다는 거죠. 향후 그래서 2, 3년간의 성장성 자체의 잠재력은 그대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N2 펄지가 뭔지는 아침에 바쁘니까 요 얘기만 할게요. LPM, 로드 포트 모듈, 웨이퍼를 모아둔 훅이라는 것에서 이동할 때 질소를 넣어서 웨이퍼에서의 그 파티클을 줄이는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타 등등은 한번 자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포캐스트는 작년보다 성장을 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는 예측을 아까 780억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을 잡아가지고 HPSP라든지 넥스트의 평균 PER에 대해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해서 14배의 PER을 줘서 그래서 한 24,000원 해봤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방향성 상당히 좋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가 너무 좋아서 이른바 기고 효과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상반기에 높은 효과도 있고 지금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투자를 절대적으로는 좀 낮추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새로운 그 응용 분야 그 N2 가스의 보급을 확대하는 건 맞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보다는 성장을 못할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좀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올해의 가정은 작년 한 500억대에서 올해 한 600억 초중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하향 수정해서 애널리스트 예측을 낮추면은 그래도 PER 매수로서는 PER이 9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한 13배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소부장이지만은 지금 9배 정도면은 비싼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올해 이런 성장을 바탕해서 더 성장을 한다고 아까 그 시장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는 7배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내년도 포캐스트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9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장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을 때는 장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이제 13배니까는 아마 11배 이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으면 10배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8배에서 11배 수준이면 11,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30%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만은 상승 여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업사이드가 하락 리스크보다는 한 3배 정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장은 한 13배 되면은 소부장제는 그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13배면은 11배 이하이거든요. 하지만은 이 회사의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10배 이상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배, 11배가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마 목표 주가는 한 10,000원 중반에서 10,000원 후반으로 가는 그런 트랙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락하면 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 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투자자한테 어떠한 메시지가 지난 한 3, 4개월 사이에 업데이트된 아마도 수치적으로는 올해 상반기가 좀 안 좋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보고 온다면 아마 투자가들이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3월달 말 4월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가 그 디자인 하우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할게요.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 우리가 그 패블리스 설계 전문하는 회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들은 뭐 AMD, 뭐 퀄컴, 엔비디아 이런 거는
자기네가 공장 시설은 없거든요.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 가지고 생산만 해주는 회사, 우리 흔히 파운더리라 하죠. TSMC가 있어요. 근데 파운더리하고 설계만 하는 회사, 이 중간 사이에 가교 역할,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 파운드리 업체가 TSMC 예를 들면 TSMC가 만나는 그 설계 전문회사, 이른바 패블리스 설계 전문회사들이 한 500개가 넘거든요. 그 수많은 그 패블리스 전문회사들을 파운드리 업체가 일일이 다 컨택할 수가 없어요.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중간에 역할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디자인 하우스, 좀 더 멋진 말로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만에도 있고요. TSMC하고 같이 성장을 했고 주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상장된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서 작년에 상장된 회사가 비록 주가가 올랐지만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3월 달에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3월 달에 비록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어요. 리포트는 한 달 전에 나온 아야 협회라는 데가 있고요. 한국 아야 협회, 현대차 증권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시총은 올라서 지금 한 3천억 초반 정도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더 확대하겠죠. 근데 설계만 전문하는 회사가 많아지겠죠. 중간에 코디네이터 하는 회사, 그 중에 하나가 가온칩스입니다. 이렇게 이 역할을 하게 되면 설계만 전문하는 회사가 파운드리 회사하고 할 때 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의 안정성을 이루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하실 거는 가온칩스의 매출 중에서 작년도 3분기까지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의 설계를 중간에 코디네이션하는 그 차량용과 AI용 반도체 이 두 비중이 34% 돼서 비중이 적지 않아서 이른바 차량용 AI용 반도체 설계 관련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역은 10년 됐고요. 작년 5월 달에 상장했고 일단 2017년하고 19년에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어요. 2017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채널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한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가 커지면서 말이죠. 패블리스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우리가 너무 다룰 수 없으니까 가온칩스 당신네들이 직접 컨택트 하세요. 우리의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 설계 전문 회사로 이런 권한을 줬어요. 이것은 상당히 가온칩스에 대한 설계 코디네이터에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한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9년에 빅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TSMC를 보셔야 돼요. TSMC가 패블리스 아까 말씀한 한 500군데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관련되는 파트너 중에서 뭐 글로벌 유니칩, 알칩, 페라다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매출이 각각 한 5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PER 배수도 엄청 높죠.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커지면서 같이 큰 거예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금 TSMC 대비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한 4분의 1 정도 채 안 되죠. 4분의 1 정도.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TSMC만큼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관련되는 이러한 디자인 하우스 역시 시총과 매출이 더 커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5년간에 무궁무진 노력을 했잖아요. 아직 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내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 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업체한테 밀어주거나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합니다만 과거에 일본에 그 진출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관련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일본 그 자회사도 설립했어요. 이것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긴 이릅니다만 그 일본 시장도 큰데 일본에는 이렇게 설계 전문 회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가온칩스 같은 회사가 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만의 솔루션, 아까 디자인 파트 하우스 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몇 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마진도 한 15% 20% 됩니다만은 성장이 대만하고 같이 가면서 PER이 우리 1년에 버는 수익의 40배 이상 거래되고 있어요. 이른바 PER 40배 정도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마진 10% 후반 중후반 때. 그럼 가온칩스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물론 속도가 문제고 시기가 문제입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올라가는 거 그래서 설계 전문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 설계 전문회사하고 가계 역할을 필요로 하는 몇 개 안 되는 10개 이내 회사 이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죠. 비록 매출은 지난 3년간 200억, 300억 되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400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올해 내년도 특히 24, 5년도 됐을 때 매출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될 수 있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억에서 내년에 900억 좀 높긴 하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PER 26배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엄청 높게 하는데 이게 한 42,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예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이 지금 뭐 파운드리가 아주 무궁무진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아직은 개발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이것이 양산 프로젝트가 넘어지면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개발 중심이 70%고 양산 매출은 30%거든요. 이것이 22년 정도에 25년 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규모가 TSMC야 4분의 1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만 디자인 업체가 지금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에 뭐 한 5분의 1 잡읍시다. 그럼 한 1,000억 정도는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400억대인데 그게 내년도 되지 않을 수도 있죠. 25년도 될 수도 있고 26년도 될 수도 있는데 한 25년도에 삼성전자가 대만의 5분의 1 정도 크기로 간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도 한 1,000억 정도 갈 수 있고 1,000억 되면은 마진은 15% 나오니까 한 2년 뒤니까 할인하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13배고 그 다음에 대만의 이 회사는 완전히 글로벌 회사하고 그게 TSMC가 40배인데 할인을 좀 많이 줘서 한 20, 한 5배, 30배 이렇게 주면 적정 목표 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만 원대에서 한 3만 원 후반대가 나오죠. 그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따라서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내려가서 2만 원 초중반대로 내려간다면은 이것은 3만 원 후반대, 4만 원을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중소기업 종목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분위기가 내려갈 때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이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내려갈 때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지난주나 아니면 그전에 나온 리포트 중심이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이제 눌림목을 받거나 했을 때 이번 달 말 4월 달 초 요 사이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요. 갖고 계신 사람 입장이라면은 많이 드셨으면 약간의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성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아침 처음부터 목이 아파서 좀 죄송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김장래 요것만이라는 채널에도 이런 리포트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좀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자주 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